동의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동의 온택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보이스피싱,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대응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은 주부,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기의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복잡해져가는 피싱의 수법들로부터 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칫 방심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수법들을 지금부터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지방검찰청 정재영 검사입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성유경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성유경 씨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범죄단체에서 성유경 씨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과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근처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가셔서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을 인출한 뒤 해당 통장과 인감을 함께 복원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끊지 마시고 근처 현금 지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 수사관이 바로 동행해서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범죄에 연루되어 모든 계좌가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겁니다. 다 하신 뒤에는 저희가 신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은 방 안,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쁘게 통화를 합니다.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입니다. 조직폭력배 30대 A씨는 자신의 친지와 동료들을 불러 모아 중국 수저우 등 8곳에 콜센터 6곳을 차렸습니다. 팀장과 전화상담,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는데 상담원들은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라고 소개했고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첨단 범죄 수사 1팀에 근무 중인 팀장 정진용 검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라고 속인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2차 피해나 3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무고함과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저희가 계좌 추적 및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 및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만 300여 명, 피해 금액도 1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1월에는 전북 순창에서 20대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보이스피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던 상담원도 이 조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출책 등 93명을 붙잡아 조직원 2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0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을 뒤쫓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씩은 받아봤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무슨 위원회 같은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를 통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전화 건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 다음 실제 검찰청과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만약에 진짜 검찰, 경찰 위원회라면 연락이 다시 올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동의대학 병원입니다.
아드님 성함이 신도연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 지금 아드님이 삼중 추돌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어 직원인 제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안 좋은가요? 지금 아드님 차가 앞뒤로 부딪혀서 차 상태가 알아볼 수 없게 많이 손상됐고 지금 아드님 갈비뼈가 부서져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술비 100만 원 정도를 먼저 입금해 주셔야 수술을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바로 입금 가능하실까요? 어디로 제가 돈을 보내면 될까요? 자식이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송금을 하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식이, 가족이 다치면 송금을 할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돈을 붙이라고 해서 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송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인터넷 또는 실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요즘 날씨가 덥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계속 껴야 되고 답답하구만. 아유, 할머니 또 문자질이요. 무슨 일이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돈 준다는 소리 아니요. 이건 빨리 해야지. 요즘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난리던데. 아휴, 빨리 신청해서 우리 손주 만난 거 사줘야지. 간단하게 개인정보만 쓰면 되는구먼. 일단은 전화번호만 쓰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비밀번호만 쓰면 되는구만. 금방 하겠네. 여보세요, 손주. 할아버지가 재난지원금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요즘 같은 때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로 이런 것들이 날라왔을 때 바로 급하게 누르지 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번호는 118번인데요. 여기에 연락을 해서 실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받자마자 누른다고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누른다고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저 손자 상현인데요. 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지금 친구 전화기로 연락드리는 거라 모르는 번호일 텐데 저 손자 상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고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구글 기프트 카드를 30만 원치만 사셔서 다시 저한테 문자 한 통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빠도 오셨나요? 학생 혹시 기프트 카드 여기 있는데 일정 드리면 될까요? 2장만. 네, 한번 주겠습니다. 할머니, 뒤에 보시면 은색으로 덮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동전으로 긁으신 뒤에 저한테 문자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범죄가 모두 2만 5천여 건이 발생해 2019년 1만 7천여 건에 비해 4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비대면 범죄인 피싱 사기가 약 54% 늘었는데 주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중고 거래나 상품권을 대납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습니다. 또 원격 제어 앱을 휴대전화에 깔게 한 뒤 예금 인출과 카드 결제를 하는 신종 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프트 카드, 상품권 같은 건데요. 손자한테 전화를 받으시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걸려온 전화번호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손자의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두 사기입니다. 공갈, 협박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덜컥 송금을 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버리게 되면 그 피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경찰 112로 전화하는 것이 제일 먼저겠고요. 신고한 다음에는 거래하시는 은행에다가 또 연락을 해서 지급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나 지구대 말고 경찰서로 가셔서 좀 전에 신고한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확인 서류를 줄 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2주, 14일 안에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약 2개월 안에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예방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봤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조사나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다쳤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송금을 하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 먼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 그리고 문자라든지 인터넷 링크를 받았을 때는 당장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법학과의 류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